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공식적으로 장마는 끝났지만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부산시의회가 부산시 금고인 부산은행이 시민을 상대로 대출금리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시금고 은행 지정 시 평가 항목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유엔 기념공원 관리처가 온라인 참배가 가능토록 홈페이지를 개편했습니다. 최근 부산 지역 아파트 분양 시장이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고 우려됐던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는 이례적으로 엿새 만에 연 강수량의 3분의 1이 쏟아지는 등 역대급 폭우를 동반했는데요. 공식적으로 장마는 끝났지만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가능성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기상청은 6월 25일 제주도에서 시작해 7월 26일 중부지방에 내린 비를 끝으로 올해 장마가 종료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장마 기간은 31일로 평년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강수량은 648mm로 1973년 이후 기준 역대 세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장마 기간 중 실제 비가 온 날 대비 비의 양에서는 1위를 기록했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는 지난 24일까지 68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평년 장마철 평균 강수량 382mm에 비해 2배가량이 더 쏟아졌습니다. 올해 장마는 역대급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린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지난 13일부터 18일 엿새 동안 충북과 충남, 전북에 내린 비는 연평균의 3분의 1을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평년보다 강했던 수증기 공급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으로 장마 시작 단계부터 비의 재료가 되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강하게 유입됐습니다. 후반부에는 북서쪽의 건조한 공기와 남서쪽에서 유입되는 고온의 수증기가 충돌해 정체전선이 활성화됐습니다. 기상청은 최근 우리나라 여름철 강수 패턴이 변화하면서 장마가 끝난 이후에도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20년 이상 부산시 시금고를 유지하고 있는 부산은행이 시민을 상대로 대출금리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보도했었는데요. 부산시의회가 부산시금고은행의 역할과 지역공헌에 의문을 제기하며 시금고은행 지정 시 평가 항목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한 해 수십조 원 규모의 부산시 살림살이를 운영하는 부산시 시금고. 고물가, 고금리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상대로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보도 이후 부산시 의회가 부산시 금고의 지역사회 기여와 역할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시금고를 맡고 있는 지역은행으로서 지역 주민에 대한 배려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죠, 배려가 약했죠, 그죠? 차기 시금고 선정이 1년 넘게 남았지만 다급해진 부산은행 측은 시민을 대상으로 신용대출 평균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눈가림식이란 지적입니다. 그러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신용도가 600점 이하는 결국은 대출을 안 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공의 부산은행이 부산 시민들의 가계 대출 시 저신용자에게도 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또한 금고 협력 사업비를 비교해봐도 2023년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액이 적은 인천시보다 부산시가 훨씬 적게 책정됐습니다. 차기 시금고 지정 공모 시 시민을 위한 기여 부분 강화 등 지정평가 항목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24년간 독점으로 인한 혹시 홀대 받은 거 아닙니까? 부산시는 시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 기여도와 또 시민들의 평가를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이 평가 항목 선정을 위해서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한편 금융기관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인 부산시 지역 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현재까지 재원을 마련하지 않아 저신용 시민대출과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등 적재적소에 도움을 줄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7월 27일은 유엔군 참전의 날입니다. 특히나 올해는 6.25 전쟁 정전협정을 체결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로 의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이를 기념해 유엔 기념공원 관리처는 온라인을 통해 공원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참배나 헌화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김석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세계 유일의 유엔 기념묘지이자 성지인 유엔 기념공원. 6.25 전쟁에 참전한 11개 나라 2,320명의 전몰용사가 잠들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이곳을 찾는 방문객도 다시 늘고 있습니다. 한때 32만 명까지 줄었다 지난해엔 40만 7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하지만 해외 참전 용사나 유가족 등은 현장 방문이 쉽지 않습니다. 유엔 기념공원 관리처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참배 기능을 도입한 이유입니다. 이제 세계 어디에서나 실시간으로 공원과 묘역을 볼 수 있고 참배도 가능합니다. 공원 안에 설치된 16대의 CCTV가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되는 겁니다. 또 가상현실을 일컫는 VR을 통해서도 참배할 수 있습니다. 실제 묘역은 유가족이나 한국전 참전용사 그리고 사전에 허가를 받은 관계자만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VR을 통해 개별 묘역 방문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얀 국화나 붉은 장미 리스 등 헌화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오는 11월 11일 열리는 턴투워드 부산 행사 등 공원에서 열리는 참배 행사나 안장식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유엔 기념공원 관리처는 이를 홍보하기 위해 한 달간 이벤트를 열어 시민 참여를 이끌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최근 부산 지역 아파트 분양 시장이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고 우려됐던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택 시장 회복을 말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재개발 지역입니다. 4,488세대 대단지가 들어섭니다.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2,300만 원. 평균 청약 경쟁률이 15.6대 1을 기록했습니다. 주택 경기 침체 속에서도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주변에 인프라가 다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산에서 제일 많이 하는 2호선이 지나가는 그 중심 쪽에 있는 데고요. 무더기 미분양 사태를 빚었던 인근의 다른 재개발 지역도 분양 시작 3개월여 만에 2,033가구가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3월 일반 공급 청약 평균 0.6대 1의 저조한 경쟁률을 보였지만 가격 경쟁력이 수요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싸잖아요. 그 미분양이 난 게 저층, 못난 이들이 다 갖고 갔다고요. 여기에 부산의 하반기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은 13,000여 가구. 실제 계약으로 이어져 분양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면서 앞으로는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리스크는 상당히 낮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에 투자자들이 유입이 되면서 미분양 아파트들이 빠르게 이제 소진이 됐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도 부산 지역 주택 시장이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1년 6개월여 만에 전국 아파트 가격이 상승으로 전환했지만 부산은 하락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의 금리 상승 여부와 기다리고 있는 재개발 사업의 진행 여부도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지난 26일 밤 10시 35분쯤 부산 진구 초읍동의 한 빌라 4층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냉장고와 에어컨 등 가재 도구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3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집주인이 가스레인지를 이용해 음식을 조리하다 잠든 사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부산 지역 땅값이 0.0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전국 땅값은 0.06% 상승해 대조를 보였습니다. 부산은 지난해 상반기 1.91%, 하반기 0.82% 상승했지만 올해는 하락 반전하면서 부동산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수해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도시침수 방지법 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을 지난 26일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개별적으로 수립됐던 하수도 정비 계획과 하천 정비 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수립될 예정입니다. 또 하천법 개정안으로 국가 하천의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 하천에 대해서도 공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등 기후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도심과 삼복도로, 부산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들이 꼽는 부산의 상징적인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단어들에는 쇠퇴와 침체, 소멸이라는 어두운 모습들도 숨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원도심 중심의 지자체들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6.25 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안착하면서 생긴 삼복도로는 지난 7, 80년대 부산 경제의 중심축이었습니다. 이후 침체의 늪에 빠지면서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가 목전에 놓였는데 이제는 삼복도로 인근 낙후된 지역까지 묶어 원도심이라 부릅니다. 삼복도로를 품은 부산의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5곳, 동구와 서구, 중구, 영도구, 부산 진구입니다. 원도심 5개 지자체가 삼복도로 협의체를 출범시켰습니다. 목표는 원도심과 삼복도로의 가치 회복입니다.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이 삼복도로 5개 구간 서로 소통하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이냐, 자생력 확보 방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체는 5개의 기초단체장과 각 분야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먼저 삼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으로 조성된 지역 거점 시설과 커뮤니티 시설의 운영 관리 실태 전수 조사에 들어갑니다. 유명무실해진 시설의 지속 가능성을 확인하고 자생력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단절된 삼복도로 구간 연결과 가로로 이어진 삼복도로에 세로 축을 더해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계획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구역을 초월한 삼복도로 축제도 논의 중입니다. 특히 이전 각 지자체별로 대응해왔던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도 가능해졌습니다. 지속 가능하게 원도심이 활력을 일으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원도심 협의체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현안들도 꾸준히 저희들이 취합을 하고 이걸 함께 풀어나가는 방식을 비어있거나 버려진 집들은 늘어나는 반면 20, 30대 젊은 층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면서 활력을 잃은 원도심. 협의체 출범이 지역 소멸 위기까지 몰린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도시철도 정관선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정관선 사업이 예타를 통과한다면 앞으로 2, 3년 후 공사가 시작되고 2029년에는 도시철도 정관선이 지역의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탈락했던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에 다시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번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도시철도 정관선은 기장구 월평리에서 정관 신도시를 거쳐 동해선 좌천역까지 약 13km 구간을 노면 전체인 트램으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439억 원으로 정거장은 정관 신도시 내 8곳을 포함해 총 15곳 설치될 예정으로 완공 시점은 2029년입니다. 정관선은 지난 5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노포에서 월평, 양산, 웅상을 거쳐 울산 KTX역까지 있는 광역철도와 함께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이 사업 추진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타 면제 사업을 포함해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예타 조사 통과율이 91%에 달하는 만큼 도시철도 정관선 역시 무난히 예타 조사를 통과할 것이라고 지역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지방의 경우 수요와 편익, 비용 분석에서 합격점을 받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정책적 타당성과 지역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하는 종합평가 점수 가중치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또 정부하고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예타가 통과될 수 있게끔 저희들 총 인적을 동원해서 통과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도시철도 하단 녹산선이 한 차례 고배를 마신 후 재도전 끝에 합격점을 받은 선례가 있는 만큼 안심하긴 이릅니다. 지역 주민들은 오랜 시간 기다린 만큼 늦어도 2029년에는 정관선이 건설되길 바라는 목소리입니다. 4만 명 정도 우리 기장 구민이 서명을 받은 걸 전달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선정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정관선이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이후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 설계, 실시 설계, 보상 과정을 거쳐 앞으로 2년에서 3년 후 공사에 착공하게 됩니다.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인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와 함께 정관선이 순조롭게 건설되면 이미 운행 중인 동해선과 연결된 부산 순환교통망이 완성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사하구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는 돌봄 부담으로 지친 치매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지난 26일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들은 부산 현대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전시 관람과 기념사진 촬영 등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25일 16개 구군 단체장과 28개 실국 본부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건전재정 선언식을 가졌습니다. 시와 구군은 공동선언을 통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인식하고 불필요한 재정 지출 절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날 선언식 이후 건전재정, 밝은 미래, 시민과의 약속이라는 메시지가 적힌 피켓을 들고 건전재정을 다짐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매주 토요일 열리는 드론 공연이 오는 29일엔 열리지 않습니다. 수영구는 당일 열리는 2023 나이트 레이스인 부산 행사와 블랙이글스 에어쇼 공연으로 드론 공연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다음 달 드론 공연은 휴가철을 맞아 광안리 즐길거리를 주제로에 열리며 12일은 광복절을 기념해 1000대의 드론을 이용한 특별 공연이 펼쳐집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어린이 조개잡이 체험 행사가 오는 30일 오후 1시에 열립니다. 행사 장소는 광안리 행정봉사실 앞 해변이며 올해는 유아풀 체험장도 같이 운영합니다. 이 행사는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들만 참여할 수 있고 미취학 아동에 한해 보호자의 동반 입장도 가능합니다. 수영구는 이번 행사를 위해 해변에 1.5톤의 조개를 살포했습니다. 강서구는 최근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스승 공경 강서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구는 선생님의 제자라서 참 좋습니다라는 캠페인 문구로 현수막을 만들어 지역 내 학교 주변과 주요 도로 등 50여 곳에 내걸었습니다. 강서구 관계자는 최근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자체 공모를 통해 스승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주제로 문구를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자기는 나의 분신이라고 보면 돼, 분신. 거기에는 나의 모든 일생이 다 거기 들어있고 철학이 들어있고 모든 에너지가 다 내가 만드는 도자기에
거기에 함축돼 있거든요. 저는 도자기 이제 하면서 네 가지 그 목표라 그럴까 원을 세웠어요. 하나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청자를 만들어가자. 가장 섬세하고 정교한 작품을 만들어보자. 큰 대작을 한번 만들어보자. 요 과정들을 수행으로 생각하자. 한 점 한 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들인데 이 작품들이 세계 만방에 알려져서 한국의 전통문화예술, 특히 고려청자가 이렇게 훌륭한 어떤 예술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고 그래서 좀 자랑도 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